네, 주식을 투자할 때는 언제나 근거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죠.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물론이고요. 실전 매매 가능한 종목까지 선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근의 근거 있는 종목 시간이고요.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섹터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도체 주셨고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를 골라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격적인 투자 사이클에 진입해서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IT 투톱 고점 터치가 나왔고 52주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고 삼성전자 3%대 급등, SK하이닉스 5%대 급등의 신고가 경신 나왔고요. 35만 원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달 들어서서는 9월 1일 딱 하루를 제외하고는 11거래일 동안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고 어제 반도체 소부장단에 상한가 나온 종목도 있고 두 자릿대 급등도 그리고 온기 확산되는 유리기판까지도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네, 일단 지난주 이 자리에서 이제 반도체 말씀드렸을 때 처음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낸드 쪽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였는데 이제 그 근거가 바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추론형 AI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그 스토리지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낸드 가격이 이제 4분기에 하락할 걸로 봤었는데 오히려 오를 것 같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일주일 사이에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스토리지가 부족하다는 게 이제 SSD가 좋아질 거다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하드디스크 쪽이 부족하다. 네. 실제로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지금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너 앞으로 가격을 10% 정도 올릴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보시면은 HDD가 지금 그 주문을 하면 받는 데까지 1년이 걸린다라고 이제 트렌드포스 쪽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를 정도로 전체적으로 스토리지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 HDD 스토리지가 부족해서 SSD까지도,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부족하니까 조금 더 비싸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격 차이가 한 10배까지 났었는데 지금은 하드디스크 가격이 계속 올라서 한 1,500까지 이제 가격 간극이 좁혀졌거든요. 그러면서 SSD 수요가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일주일간 계속해서 가속화되면서 나오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저장장치 HDD 측면에서 물량이 부족하고 생산하는데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SSD가 강력한 저장장치 쪽으로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말씀해 주신 거고 그를 입증하듯이 일주일 사이에 가격과 공급 측면에서 변곡점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 될 것 같은데 낸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한동안 침체됐었던 레거시 반도체 쪽도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던데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일단 레거시 기준으로 보면 DDR4가 DDR4 16기가빗 제품이 일주일간 7%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 한 달간 18% 올랐는데 어제도 한 1.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HBM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레거시 디램, 그러니까 기존의 DDR4나 그리고 이제 DDR5 같은 디램 전반적으로 일반 PC나 모바일에 들어가는 디램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IT 수요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수요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일주일 전에 발표한 아이폰 17 같은 경우에도 전작보다 훨씬 더 지금 판매가 좋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이폰 17을 돌이켜 보면 그 아이폰 한 대당 장착된 D램 용량이 12GB예요. 그러니까 16 같은 경우에는 8GB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당 들어가는 그 D램 용량이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16에서 15 왔을 때는 30%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당 D램 장착 용량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높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왜 레거시 D램 수요가 좋아지냐라고 보면 온 디바이스 AI, 지금 아까 낸드 쪽은 추론형 A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인터넷 없이 자체적으로 기기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D램 용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폰뿐만 아니라 갤럭시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데스크탑이라든가 노트북에 대한 전반적인
대당 디램 콘텐츠 용량을 굉장히 크게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디램의 전반적인 수요를 괜찮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레거시 이런 디램 가격들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GDD 새로 나온 그 루빈 칩 같은 경우에는 GDDR7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GDDR7을 레거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 이제 HBM이 아닌 일반 디램을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가 디램 쪽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DDR4, DDR5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걸 차트를 통해서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데 DDR4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대표님께서 첫 시간에 언급을 해주셨던 아이폰 쪽 AI 서버 같은 특정 이벤트가 뒷받침돼서 가격이 오르는 거일 거고요. DDR5가 오르는 거는 산업의 전반적인 수요 확장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 HBM만 계속해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쪽만 핫한 줄 알았는데 왜 D램 그리고 낸드까지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건지 HBM 수요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그런 구조 때문인 건가요? 네,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는 사실 디램만 있었을 때는 이 사이클의 진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막 좋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안 좋을 때는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50%까지 갔었는데 이 진폭을 확 줄인 게 낸드가 등장하면서였거든요. 스마트폰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게 어차피 만드는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있는데 이 업체들 간의 제품 믹스, 그러니까 캐파를 믹스할 수밖에 없고 좋은 쪽이 있고 안 좋은 쪽이 있으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캐파를 나눠주면서 그 진폭이 줄어든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이 새롭게 등장했거든요. 어차피 한 업체들이 만들지만 기술은 굉장히 다르고 그 캐파가 할당돼 있는 부분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쁘면 이거를 적당하게 믹스를 해서 그 업체들 자체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지금 메모리 산업에서 가장 큰 장점이고요. 지금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HBM이 좋다 해서 상반기에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레거시랑 낸드가 안 좋아졌던 거고 지금은 또 이제 레거시랑 낸드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양손에 꽃놀이패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3개로 패가 늘었고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진 거고요. 그래서 저점은 낮게 고점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바뀌었다. 산업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HBM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메모리 시장의 전체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부족의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관련해서 저희가 그러면 또 IT 투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HBM에 집중됐었던 하이닉스의 시간이었다면 최근에는 삼성전자로의 움직임도 굉장히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전통 메모리에 강한 삼성전자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삼성전자에 조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 때문에 절었던 삼성전자가 실제로 하이닉스는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고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거든요. 아직까지 역사적 고점까지는 한참 남아 있는데 슬슬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의 시간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아까 낸드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낸드 시장에서 50%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레거시나 그 GDDR7에서도 굉장히 강한 지금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HBM에서 조금 부진했던 거를 일반 시장, 커머디티 디램하고 낸드 쪽에서 메이크업을 세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되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지금부터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면 예전에 한 2달 전에는 삼성전자 HBM 퀄 났다고 했을 때 하이닉스 쇼 가고 삼성전자 롱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한 상태인 거고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에 대한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롱을 가되 삼성전자의 비중이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지금 시점에서는 좋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 그리고 하이닉스가 250조거든요. 이게 지금 10%룰이라고 펀드에서 10% 이상 단일 종목을 갖고 가게 힘든데 지금 하이닉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하이닉스를 비워둔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오버웨이트 한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요것들을 채우기 위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릴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난번처럼 30만 원 찍고 급락했던 것처럼 그런 흐름은 나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절대적으로 내년 업황까지 좋게 보면서 좀 더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9만 원 단까지 보는 리포트가 슬슬 다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추석 전후로 8만 원 간다고 보실까요? 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크게 걸림돌은 없어 보이고요.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나온 것들은 거의 9조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9월 달에 모멘텀이 조금 더 가격 상승 모멘텀이 실적에 반영된다라고 보면 그 이상도 가능하면 충분히 주가는 뭐 추가적으로 앞자리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자리 바뀌는 모멘텀 충분히 있기 때문에 8만 원 무난하게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원래 이 시간에 공략주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지난주 이 시간에 딱 말씀해 주셨던 종목부터 점검을 받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테크윈과 비교했을 때 자리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9월 10일에 테스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쉬었다가 가는 반등의 기점을 너무 잘 잡아주셔서 일주일 만에 상승률이 40%가 넘어온다는 게 한 주 만에 3만 원대에서 4만 원으로 올라오고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지 테스 조금 더 욕심내볼까요? 네, 일단 테스는 낸드의 가장 익스포저가 큰 국내 장비 업체 중에 하나고 이제 시장에서 그거를 이제 알아보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낸드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디스크의 그 레깅이 1년 정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SSD에 대한 수요가 추가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여기서 이제 쫓아 사는 건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조정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나올 때 다시 위원님께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가 한 주 만에 상승률이 너무 타점 좋게 말씀해 주셔서 40% 넘어서고 있다는 점 체킹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8월 13일에 코미코를 말씀해 주셨는데 24%대 상승률이 나오면서 고점 터치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94,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9만 원대에서의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지금 뭐 반도체 장비 전반적으로 다 묶어서 이제 지금 단기 고점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정 나온다고 하면 더 길게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코미코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충분히 갈 자리인데 다만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조정 자리 때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그럼 오늘 신규 공략주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공략주는 삼성전자가 되는 건지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소부장 다만 조금 전에는 조정이 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신 만큼 이쪽 아닐 것 같고 아니면 이쪽에서 온기가 확산되는 쪽인 건지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HDD 관련되고 그리고 어제 좋았던 유리기판 그러니까 HDD와 유리기판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업체를 한번 찾아봤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달 동안에 한 50% 정도 올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국내 관련주가 없어서 그렇지 하드디스크 업체의 주가는 시게이트가 2배 정도 올랐고요. 웨스턴 디지털이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디스크 업황 굉장히 좋은데 요거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이제 JNTC라고 유리기판 관련주로 분류는 돼 있는데 이 업체가 이제 올해 유리기판하고 HDD 플래터 이 두 가지의 신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첫 번째로 유리기판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 글로벌 21개사에서 고객사를 상대로 지금 퀄을 진행 중인데 꽤 한 서너 개 이상의 업체에서는 꽤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원래 3분기 정도 3분기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 쪽에서는 추석 연휴가 지나면 몇 개 업체들은 실제로 채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업체가 원래 이 유리를 가공하는 업체였는데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HDD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HDD 안에 들어가는 플래터라는 게 이제 유리 기반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일본의 그 거의 호야라는 업체가 독보적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네. 이 업체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기본 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용 유리기판하고 HDD 유리 플래터 이 두 개를 각각으로 내년 기준으로 이제 각각 사업부마다 2천억씩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되고 있는 게 내년 매출액이 한 6,700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 대비 거의 한 3배 정도 매출액 이상 네.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현실화가 된다라고 치면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HDD 관련 수혜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유리기판 쪽으로는 이쪽에서는 이제 유리기판 어제 캠트로닉스가 굉장히 급등했는데 네. 이제 여기 업체가 만약에 실제로 서너 개 업체에서 퀄이 나가지고 네. 비즈니스가 진행된다라고 본다면 유리기판 관련해서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매출의 컨센을 6,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0억대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PER이 7배대다라고 네. 하면 지금 경쟁업체들뿐만 아니라 일단 숫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죠. 좀 싸다라고 볼 수 있어서 계속 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회사 측의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HDD뿐만이 아니라 유리기판 관련한 두 가지 호재를 갖고 있는 JNTC를 오늘장 공략주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유리기판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신사업 HDD 쪽으로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JNTC가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프리마켓에서도 1%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잘 가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5,000원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실제로 유리기판에 그 고객사들이 퀄이 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보면 네.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를 훨씬 더 와.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로는 JNTC 말씀해 주신 거고 목표 주가 25,000원인데 추가적으로 점검 도와주시면서 계속해서 상향 조정 도와주실 거고 손절 라인은 2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